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이번 주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시장이 주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펄펄 뛰니까 급등세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주 후반부 들어서면서 조정이 좀 깊게 나타났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닥이 좀 어찌 되었거나 핫했지요. 최근 들어서 흐름이 연중 고점 흐름을 이어갔었고요. 코스피하고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저항을 뚫고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시가총액 1위인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시가총액 2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사 인수합병, 합병, 3사 합병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을 했었고, SM 같은 경우에는 또 카카오에서 공개 매수 하면서 올랐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흐름을 전개를 하다 보니까는 그것에 의해서 좀 지수가 많이 올랐었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급등을 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요. 자, 이번 주에 점핑을 했죠. 18만원 선을 뚫고서 20만원 선을 넘었었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저점 대비해서 2배 넘게 오른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도 엄청 올랐죠. 에코프로는 진짜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가 11만원에 있다 거의 3배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 지수는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겠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날아다니니까. 거기다가 최근에는 지난주랑 이번 주 초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했고, SM도 이번 주에 보시면은 화요일, 수요일날 초강세를 보였고요. 그러니까 우량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니까는 지수는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였고, 문제는 뭐냐? 시가총액 상인주하고 지수하고 키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외한 종목들은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의 수급이 계속 들어와요. 시장의 수급이 여유로워요. 그러면 다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시장에 들어오는 수급은 제한적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만 쏠리다 보니까는 다른 쪽에서 유출.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주초반, 지난주 주초반까지 오르긴 올랐지만은 현실적으로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다. 지수가 올라도 1000개 넘게 막 종목이 하락을 하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또 오늘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빠지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빠졌거든요. 에코프로비엠도 5% 떨어졌고, 에코프로도 5%, 셀트리온 헬스케어 3%, SM 4%. 이러다 보니까는 일부 종목은 또 투매가 나옵니다. 중소형주에서는 이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좋으면 오히려 잘 올라가던 시가총액 종목들이 무너지면은 후발주 성격인 종목들 따라서 가고, 아니면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들이 급등을 해주면서 시장의 상승 종목 수도 웬만큼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로 엮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주 후반 수, 목, 금 코스닥 시장 흐름은, 체감되는 흐름은 너무 안 좋았다는 겁니다. 물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시장은 삼성전자가 별다른 동요가 없기 때문에 지수가 시장을 좀 대변할 수 있는 흐름이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소외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코스닥하고 분명히 다른 분위기죠. 코스닥은 뚫고 올라갔지만은 코스피는 아직까지 회복한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부터 관망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이게 시장이 갑자기 또 분위기가 파월 의장이 너무 매파적으로
당장 50 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것처럼, 금리를 빠르게 올릴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잔뜩 위축되어 있는 거죠, 투자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대목에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 6점 지금 2 이렇게 예상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더 낮아져야지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달에 예상한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지난달 예상한 것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예측치보다.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분위기가 험해졌었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CPI가 높게 나와버린다면, 예상보다 6.1을 훌쩍 넘어버린다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요, 진짜 이번에도 뭐 6.4가 나온다든지 6.3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대번에 급격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월요일 화요일은 눈치 보는 장세가 될 것 같고요. 수요일은 진짜 뭐 CPI 지표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따라서 새벽에 뉴욕 증시 흐름도 바뀔 거고, 그러면 뉴욕 증시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는 뉴욕 증시 장중보다도 뉴욕 증시 끝나고가 더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또 파월이 인터뷰를 어떻게 할지. 근데 이렇게 파월 의장도 말을 세게 하고 매파적으로 하고 했지만 실제로 CPI가 만약에 낮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 6.0이 됐던 사실 5.9 이렇게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5.9가 의미하는 게 6.0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주거 비용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많이 낮아진 주거 비용을 반영하게 돼준다면 시장은 CPI에 대해서 뭐 파월이 무슨 얘기를 꺼내도 안 믿을 가능성이 높고 폭정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러면 따라가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 근본적으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결국에 경제 상황은, 미국의 경제 상황은 좋다는 거잖아요. 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 어떡하냐, 뭐 경제지표가 결과적으로는 물가에 영향이 될 수 있는 지표들이긴 하지만 경제지표들이에요. 소비자 심리지수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좋게 나오면은 과연 그게 악재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될 거고요. 자, 경제 상황이 좋아요. 주가 상승 요인이에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주가 하락 요인이에요.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주가 상승 요인이라는 거죠. 경제 상황이 좋다는 거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걸 악재로 반영을 할 뿐인 거고, 그럼 인플레이션에 예민해져 있다면은 우리가 실제로 물가지표 나오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한 물가지표가 낮아지고 있다면 그럼 그거는 호재지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가지표는 어쨌거나 낮아지고 있습니다. 9%대를 돌파를 했다가 CPI가 지금 6% 초반대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내려오고 있잖아요. CPI가 내려오고 있는데도 경제지표들은 꺾이지 않고 좋아요. 그럼 우리가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은 돌아서야지 맞는 거고 오르는 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나치게 파월의 그런 말장난, 말 공격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 흔들렸었는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급락세를 경험할 때마다 파월의 개입이 계속 있었거든요. 시장이 좀 투기적으로 오를 때, 특히 파월이 뭔가 좀 느슨한 표현을 했을 때 시장이 폭발적으로 오를 때 여지없이 그 다음 인터뷰에서 엄청 세게 발언을 합니다. 파월이요.
주가 올라가는 거 못 봐주겠다는 거죠. 다른 이유보다도. 근데 이번 달 3월 달이 너무 매우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를 했는데 CPI가 낮게 나와서 이번 달 FOMC에서 0.25%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앞으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던 간에 시장은 오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을 거예요.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거의 뭐 막바지에 온 거예요. 매파적인 발언도. 이제는 해봤자 오히려 더 안 먹힌다는 거를 그때서는 알게 될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얘기를 꺼낼수록 시장은 더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CPI가 너무 중요합니다. CPI가 반드시 낮게 나와야지 되는 거고, 그래야지 또 0.25%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0.25%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은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을 때의 얘기고, 그럼 CPI가 예상치보다 높다. 그러면 여지없이 시장은 그 즉시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0.50 베이스 포인트에 대해서 기정사실화 했으니까, 할 거니까, 기정사실화 할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피도 2300 전후한 부분까지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계속해서 시장이 못 오르고 막혀 있었고, 나스닥도 최근 들어서 불안해진 거는 이번에 50베이스 포인트를 올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면 CPI 지표가 나오고 시장이 떨어지면은 그거는 FOMC에서 그렇게 할 거라는 최악의 상황들, 이미 파월이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시장이 반등한 이후에 하락하는 기울기들을 보자고요. 시장이 하락하던 이런 기울기들, 반등 이후에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거는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기울기가 확연하게 바뀌었죠. 무슨 얘기냐? 추세가 돌아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국면도 과거랑 다르지 않아요. 과거에 작년에 세 차례 보였던 이런 폭락 파동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같아요. 같은 내용에서 못 오르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울기가 바뀌었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지금은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면은 지금 두려움을 갖기보다도 빠진다면 저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CPI가 좋아서 치고 올라간다면 오히려 뚫는 것을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제발 부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설픈 건 하지 맙시다. 빠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았는데 무작정 어디 베팅을 해서 주식 다 팔아버려야지, 주식 다 사버려야지, 그거는 리스크예요. 갑자기 튈 수도 있고 빠졌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최소한도 다음 주 수요일이 지날 때까지는 몰라요. 그때 지켜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녹화해드리는 투자 전략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다음 주 주말 투자 전략 보내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반드시 다음 주에 보내드리는 내용도 꼭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클럽 세계국민연구원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